밸런스 바디의 준입니다. 오늘은 골반의 틀어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틀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서 있든 앉아 있든 다른 자세를 무엇을 취하든 간에 나의 틀어진 골반의 기본적인 틀어짐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왼손을 이런 식으로 잘 쓰는 게 나는 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쓰라면 힘이 듭니다. 반대편은 쉬워요. 그것이 몸에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한 부분은 쉬운데 다른 쪽은 어렵습니다. 그 다른 부위는 올리는 건 편합니다. 반대편은 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뒤틀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제대로만 알고 계시면은 스트레칭의 중요함을 빨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몸의 틀어짐은 골반의 틀어짐, 쉽게 말해서 3차원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밀려 있고, 어느 쪽으로 뒤틀려 있고, 어느 쪽으로 숙여져 있느냐. 그리고 X자 다리와 O자 다리의 형태에 따라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골반이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뒤틀려 있는지 이 부분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시간 내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 삼아 왼손잡이입니다.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가상으로 물건을 들거나 무엇을 당기거나 힘을 쓸 때 왼손잡이의 다리 형태를 잘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왼손을 쓸 때 다리 안쪽으로 힘을 쓰느냐, 다리 바깥으로 해서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다리 바깥으로 힘을 쓰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넣어서 다리를 지지를 하면서 쓰면은 힘이 원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넣는 것을 본능적으로 즐겨 합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쓰게끔 자동적으로 팔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힘을 쓰게 됐을 때. 이때 우리 다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끝을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 다리는 대략 75도의 각도에서 벌려져서 힘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끝은 대략 130도 가량 벌어져서 몸의 중심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발끝의 형태에 따라서 나의 두 다리에 뭉치는 근육은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됩니다. 왼손을 씀으로 인해서 왼손에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적인 하중은, 힘은 왼쪽 다리에 몰리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나의 왼쪽 다리 오금, 그리고 발끝에 있는 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는 이 부위의 힘, 종아리의 힘, 그리고 허벅지의 힘이 왼쪽 전부 다 밀착이 되면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을 받을 때 오른쪽 다리는 벌어지면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힘이 빠져지죠. 그리고 뒤쪽에 바지선 쪽에 근육이 뭉쳐지게 됩니다. 골반이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벌어지면서 고관절 쪽의 근육과 바지선 근육, 즉 요 부위에 있는 근육이 뭉치면서 힘을 분산시키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로 인해서 나의 골반은 하나의 근육이 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뭉치게 되면 골반의 위치는 틀어지게 됩니다. 뭉친 근육의 골반은 위로 올라가 버리고 빠진 근육, 즉 균형을 잡아주는 반대편의 골반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골반은 올라가게 되고 오른쪽 골반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게 뒤틀림이라는 거죠. 왼쪽으로 다리를 밀착을 주면서 힘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는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양 다리는 기본적으로 벌어집니다. 결국은 양쪽 자구를 다 압박을 받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뭉치느냐, 그 차이점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자나 휴식을 취하든 이 골반의 압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X자 형태는 반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압박은 덜 받지만은 밀려 나오는 고관절의 압박을 또 받게 됩니다. 밀려 들어가는 압박은 덜 받습니다. O다리는 밀려 들어오는 고관절의 압박을 받고 밀려 나가는 고관절의 압박은 덜 받습니다. 이 말도 조금 힘이 들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위치에 따라서 틀린 것 뿐입니다. 왼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박감으로 인해서 옆으로 보시면은 오금에 있는 이 근육은 상당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전체의 하중을 왼쪽으로 다 줘버리기 때문에 이 부위의 힘은 엄청나게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몸 전체의 하중을 견디려면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오금이 잘 안 펴진다는 겁니다. 다리가 계속 접혀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고관절 위치, 나의 골반 안에 있는 절구 안쪽에 대퇴부가 어느 방향으로 밀려 들어가느냐, 이 위치에 따라서 골반 위치도 틀려집니다. 자, 밀착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절구 앞쪽 요 부위에 있는 전산장골구 바로 밑에죠. 그래서 대략 위치상으로 요 부위에 있는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밀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뼈와 뼈가 밀착이 되어버려서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은 슬키게 됩니다. 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이 다리 모양의 형태에 따라서 나의 왼쪽 전산장골구 요 부위는 밀려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힘이 자꾸 숙여지니까. 그래서 몸을 펴버리면은 이 근육의 힘에 의해서 요 부위는 딱 밀려 올라가고, 다리는 무릎을 폈지만은 기본적인 근육의 뭉침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때 왼쪽에 전산장골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후상장골국이 내려가겠죠. 왼쪽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반대편에 오른쪽에 있는 전산장골국은 내려갑니다. 왼쪽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른쪽은 내려가게 되죠. 골반이 따로 분류가 안 됩니다. 통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은 큰 유격이 없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전산장골국이 내려가면은 오른쪽 후상장골국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몸이 왼쪽으로 밀림으로 인해서 골반 전체가 왼쪽으로 살 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골반이 전체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힘을 왼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 부위가 앞으로 더 나오고 오른쪽 요 전산장구 전체적인 이 장골릉이 밀려 들어가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근육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 부위는 전체적인 요 부위가 더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근육 힘에 의해서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항상 곽인장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요 부위가 이런 식으로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 전산장국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왼쪽 방향으로 밀려나가 버립니다. 즉 밀려 있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죠. 이 방향성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 고관절에 있는 대퇴부와 절구 속에 들어가는 이 구멍 사이의 연결 부위로 인해서 이 부위에 있는 압박감은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한번 밀려 들어가서 힘을 쓰거나 걷고 움직여도 이 들어가 있는 파묻혀 있는 이 간격은 쉽게 빼내기가 힘이 든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서서 걷든 아니면은 경사진대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앉아있든 모든 힘을 줄 때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체 무게감을 요 부위에서 압박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밀착이 돼버리는 거죠. 밀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따라서 나이 먹어서 고관절 수술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많이 쓰면 쓸수록 이 절구와 대퇴골 요 튀어나온 동그란 요 부위가
밀착이 되겠죠. 그래서 밀착이 되면은 뼈와 뼈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면은 뼈가 갈가집니다. 갈가지는데 접촉이 되면서 뼈가 이제 삭겠죠. 계속. 그러면은 골반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고관절 수술은 이 튀어나온 요 부위가 많이 상하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인공으로 끼워 넣어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자, 고관절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로 인한 잘못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당분간은 괜찮지만은 왜 다리를 또 마음대로 못 움직이느냐? 수술하면 좋아져야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뭉쳐있는 이 근육을 안 풀어놓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통증도 많이 빠졌습니다. 고관절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이 잘라내고 다시 상하뼈 같은 것을 넣어서 대체를 했지만은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통증이 빠져야 되는데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저리고 아프고 다리가 쩔뚝거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이 고관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뼈가 문제가 아니라 잡아주는 근육에 의해서 뒤틀리는 거죠. 고관절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왼쪽은 다리가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뒤틀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나의 반대편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은 오금이 뭉쳐지고 요 앞에 뭉쳐지는 이 골반 안쪽이 깊숙이 뭉쳐진 이 영향으로 인해서 무릎이 잘 안 펴집니다. 그리고 발끝에 발가락이 아니라 발가락 바로 밑에 있는 요 부위에 힘을 주기 때문에 발목이 푹 꺾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많이 꺾이게 되어 있죠. 이 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전체가 다 잡아당겨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들어옵니다. 왼쪽 다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 오른쪽 다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앉을 때 벌어져야만이 발끝이 모든 것이 힘을 빼고 다리가 벌어져야만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끝이 즉 안쪽이 문제가 아니라 안쪽은 벌어지겠죠. 벌어짐으로 인해서. 근데 왼쪽은 모아지면서 뭉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반대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의 근육이 뭉치면 반대의 근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 하나의 근육이 뭉치면은 반대의 위치는 근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쪽 다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벌려지겠죠?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고관절 부위 여기는 근육이 잡아당겨서 뭉쳐지겠죠. 계속 힘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부위의 근육이 계속 뭉치게 되면은 고관절 영향을 받고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이유가 이 원인입니다. 신경에 압박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위의 근육만 뭉치는 게 아니라 다리가 벌어지면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지선 근육, 이쪽에 있는 근육이 딱 단단하게 유지가 오래될수록 이 근육도 계속 받쳐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선 근육도 뭉치면서 오금의 근육은 덜 뭉치겠죠. 그 대신에 이 발 자체가 발목이 싹 벌어집니다. 발끝이 싹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왼쪽은 앞으로 많이 숙여지지만은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숙여지는 것보다는 뒤틀려서 숙여지는 거. 이러한 형식으로 발목이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른쪽 발목이 잘 삐겠죠. 요 부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접질게 되면 요 부위가 잘 늘어납니다. 그러나 왼쪽은 앞으로만 숙여져 있기 때문에 요 부위는 잘 안 늘어납니다. 강하게 되겠죠. 오른쪽 발목을 잘 삐게 되고 왼쪽은 발목을 잘 안 삐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 삐는 원리가 이러한 원리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의 발목 위치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쪽 발목이 잘 틀어져 있겠죠.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은 잘 구부러져 있습니다. 즉 오른쪽 무릎이 잘 안 펴지게 되겠죠. 왼손잡이는
발목을 삔다면은 오른쪽 발목이 잘 삐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발목이 잘 삔니다. 이로 인해서 발목 삐는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어졌다는 것은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뭉쳐있지 않으면 다리가 안 벌어집니다. 다리 자체만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뒤에서 보시면은 절구와 연결되어 있는 대퇴골 요 동그란 부위, 자, 요 부위가 뒤에 고관절 바로 밑에입니다. 요 부위에 있는 근육이 뭉쳐지지 않으면은, 잡아당겨지지 않으면은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 안쪽의 근육, 요 부위가 밀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고관절 튀어나온 요 뼈와 골반에서 연결된 근육도 있습니다.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근육이 연결돼서, 즉 하나의 근육이 뭉친 게 아니고 그 부위의 근육이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압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근육을 풀어낸다면 마사지로도 충분하고 지압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러나 부위에 해당되는 근육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각도에 따라서 정확한 각도만 맞추어진다면 이 근육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왼쪽이 앞에 뭉치게 되면 오른쪽은 벌어지고, 그러면은 오른쪽 뒤에 고관절 요 부위의 근육은 뭉치게 되겠죠?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은 앞에서 뭉치기 때문에 뒤에서는 늘어나야만이 앞에서 뭉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절구 안에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이 벌어져야만이, 늘어나야만이 앞에서는 좁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의 근육이지만 다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의 근육이 뭉치면은 그 반대편의 부위의 근육은 늘어나게 됐다는 것. 왼쪽이 무릎이 안 펴지기 때문에 오른쪽은 무릎이 잘 펴집니다.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위의 근육은 늘어난다. 그건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그 부위의 근육, 같은 위치에 있는 근육은 한쪽이 뭉치게 되면은 반대편 같은 위치의 근육은 무조건 늘어나 있습니다. 모르시겠다 하면은 같은 부위의 근육을 다 만져보십시오. 뭉친 근육은 아픕니다. 늘어난 근육은 덜 아픕니다. 그래서 한쪽의 근육을 만졌을 때 아프다, 반대편은 덜 아프다. 손이든 다리든 발이든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아프면은 같은 부위를 잡아보십시오. 한쪽이 아프면 한쪽이 덜 아픕니다. 그리고 그 밑에나 그 위에 어느 부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를 잡았을 때 아픈 부위의 밑에를 잡아보면 덜 아픕니다. 반대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지그재그의 형태의 근육의 뭉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뭉치게 되면은 이 뭉치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근육이든 밑의 근육이든 늘어나야만이 이 뭉친 근육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뭉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그재그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고 같은 위치의 근육은 똑같이 뭉칠 수가 없고 똑같이 풀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뭉치면 하나는 늘어나야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들어 줬을 때야만이 어떤 방향성과 다리의 조건을 딱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만이 제대로 압을 줄 수 있고 압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몸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을 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반의 뒤틀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관절을 잡아주는 부위, 그리고 우리 골반, 이 절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다리 형태로 인해서 우리 하부, 골반 최하부 두동뼈와 궁둥뼈에 있는 이 근육, 이 근육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대퇴부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쫙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되는 근육이 또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서 흉추, 요추에서 연결되는 부위가 골반도 있지만은 이 골반 사이로 해서 대퇴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서 여기까지 쫙.
뼈 한 개마다 쫙쫙쫙 다 연결돼서 요 대퇴골 가장 안쪽 깊숙한 데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내려오는 근육들이 뭉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반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다리가 다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으면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고관절에 있는 근육은 기본적으로 뭉쳐 있고 뒤틀리면서 한쪽이 더 뭉쳐 있고 한쪽은 덜 뭉쳐 있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 근육은 뭉쳐 있습니다. 결론은 이 뒤에 있는 전산장골능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추 부의 근육은 뭉쳐 있다는 겁니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골반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요추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대퇴골을 잡아주는 허리의 근육, 여기서 무수히 많은 근육이 뼈 마디마디 한 개마다 다 골반 사이로 내려와서 대퇴부의 제일 깊숙한 데까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쫙쫙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리가 안 벌어진다는 것은, 즉 이 잡아주는 근육이 다 뭉쳤다는 거예요.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도 있고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도 있겠죠. 그래서 다리가 안 벌어진다는 건 요 근육이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골반 자체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많이 뭉쳐버리면 허리가 꺾여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 전체가, 요추가 꺾여 들어갑니다. 푹 숙여지죠. 기본적으로 O다리냐 X다리냐 따라서 틀려지겠죠. O다리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다리가 벌어지겠죠. 양쪽으로 벌어지면은 여기가 잡아 당겨집니다. 그러면은 허리 압박을 많이 받겠죠. 요추 쪽에서 내려온 거, 흉추 1, 2번, 즉 요 부위에 있는 근육이 다 어디입니까? 사타구니 안쪽 깊은 곳, 대퇴골 앞쪽 요 부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졌다는 거. 그러면 계속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허리가 꺾여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벌어지면. X자 다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 버리겠죠. 자, 다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모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위가 말려 들어가서, 하나는 O다리는 밀려 나왔고 X다리는 밀려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 요 들어가는 이 각도로 인해서 이 근육도 다시 또 뭉쳐 버립니다. 밑에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또 숙여져요. 결국은 O다리나 X다리는 기본적으로 다리 형태만 변할 뿐이고 위치상으로 뭉친 근육만 약간 차이 있을 뿐이지, 이 사타구니의 근육은 안 풀어진다는 겁니다. 안 풀어짐으로 인해서 허리 압박은 계속 받고 상체 압박을 계속 주는 거죠. 요추가 안 펴지기 때문에 상체가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 골반에 붙어 있는 하체 근육, 이 부위의 근육으로 인해서 허리가 안 펴지고 상체가 제대로 안 펴집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는 각도상으로 이 각도로 내려갔을 때 잡아주는 이 힘에 의한 근육, 즉 내려서 잡아당기는 이 근육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발달됐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뭉쳐 있다는 거죠. 하나의 근육이 뭉쳐서 내려가 버리면 반대의 어깨는 밀려 나가 버립니다. 한쪽이 내려왔어요? 그럼 반대의 어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내려갑니까? 아니죠. 하나의 근육이 내려서 이 각도로 힘을 받고 내려가면은 반대의 어깨는 밀려 나가야만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손잡이가 힘을 쓰고 일을 많이 하고 발달시켜 나오면은, 근육을 뭉치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는 꺾여 내려가고 왼쪽 어깨는 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죠. 골반의 형태에서 뒤틀려 버리죠. 그러면 상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기에 따라서 또 같은 방향으로 뒤틀리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오른쪽 다리가 벌어지면은 왼손잡이죠. 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왼손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나의 오른쪽 다리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즉 오른쪽이 많이 벌어질수록 왼쪽 어깨에 압박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벌어질수록 이게 이 숙여진 어깨는 안 펴진다는 거죠. 이 벌어진 다리가 들어와야만이
왼쪽 다리도 약간 벌어지면서 왼쪽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손잡이는 왼쪽 다리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오른쪽 어깨는 많이 숙여지겠죠. 많이 뭉쳐버립니다. 숙여짐으로 인해서 왼쪽 다리는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왼쪽 어깨는 밀려나가 버리죠.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밀려 들어갑니다. 자꾸 무릎이 구부러지겠죠. 결론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기본 형태는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많이 벌어질수록 오른쪽 어깨에 통증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가 들어올수록 밀려 들어올수록 오른쪽 어깨 통증은 천천히 빠져지겠죠. 그리고 이 구부러지는 힘, 근육, 즉 요 부위의 골반의 근육이 계속 뭉침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골반이 앞으로 숙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펴지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두 다리가 뒤틀려 있지만은 안에 있는 이 근육이 뭉치고 해서 골반 자체가 밀려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가면 허리는 더 꺾여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O다리든 X다리든 허리는 계속 꺾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숙여지는 이 힘을 상쇄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상체는 자꾸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허리 압박을 엄청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나 상체가 펴지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기 위해서 상체를 펴는 거지 상체 자체는 계속 구부러집니다. 요 추에서 잡아준 거 흉추, 하단 부위까지 해서 전부 다 이 골반 사이로 다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잡아당기는 이 힘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골반에서 흉부, 상부까지 흉부하고 상부 전체적으로 이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 펴지면은 요 부위도 안 펴지겠죠. 그럼 골반 자체도 내려가고 골반 자체가 내려오면은 흉부를 잡아주는 이 근육도 안 펴지는 겁니다. 보기에는 상체가 펴져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X든 O든. 그로 인해서 목이 자라목이 되든 일자목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체 뒤틀림으로 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자목이든 자라목이든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풀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방법도 똑같습니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골반의 근육을 풀어내려면은 다리 모양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죠. 구부러져 있는 것을 펴주고 벌어진 다리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안 벌어지는 다리를 최대한 벌려놔야만이 이 골반 자체가 올라갑니다. 숙여져 있던 게. 다리 벌려 앞으로 나가기라는 것은 다리를 얼마만큼 벌리고 방향성 어느 쪽으로 숙여지냐 따라서 숙여져 있는 골반을 펼 수가 있고 꺾여 있는 허리를 펼 수 있고 앞에서 잡아주는 흉곽을 잡아주는 이 근육을 풀어낼 수 있으면서 상체가 펴지고 목 근육이 풀리고 머리가 올바르게 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벌려줌으로 인해서 잡아주는 이 대퇴골과 무릎뼈에 있는 뒤틀림을 잡아주고 발목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다 풀어내는 기본적인 자세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몸의 척추 측만이 그리고 뒤에서 보는 S자 형태의 측만이 공통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우리의 심장의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정중앙에서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약간 왼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몸을 똑바로 펴시고 어느 손이 먼저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좀 불편한 대로 방향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왼손이 먼저냐 오른손이 먼저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편한 방향으로 틀어 보십시오. 어느 쪽이 편한가?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잘 모르겠으면 손등의 위치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왼쪽이 다 편합니다. 돌리는 게. 왜?
우리 몸의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심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몸 전체적인 본능적인 것은 심장을 보호하려는 그 성향이 엄청 강합니다.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 본능적인 것 때문에 우리 몸은 왼쪽으로 틀어지는 게 편하지 오른쪽으로 틀는 것은 불편합니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여자나 남자나 왼쪽으로 틀어지는 게 편하죠? 그러면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일률적으로 우리 몸이 어느 쪽으로 잘 틀어지겠습니까? 왼쪽으로 잘 틀어집니다. 왼쪽으로 잘 틀어진다는 것은 상체가 왼쪽 골반 쪽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요추 부위에 있는 근육은 왼쪽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잘 틀어지면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갈비뼈와 나의 왼쪽 전산장물등은 밀착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밀착이 되어버리죠. 근육이 뭉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뒤에 있는 후상장골국의 측정을 해보면 항상 왼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 분명히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리고 모든 생활 습관이 다 틀리는데 왜 왼쪽이 올라가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카이로프라틱이나 활법이나 순환법을 해보신 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어디를 맞춰보냐면 이 골반의 높낮이를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의 틀어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왼쪽이 올라갔다 하면은 요추가 왼쪽으로 밀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흉추는 오른쪽으로 밀려 있고 경추는 왼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또 오른쪽으로 밀려 있고 기본적인 이 형태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그래서 S자의 형태를 이루는데 큰 폭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졌느냐 그 차이점일 뿐입니다. 일의 특성상 잠자는 그 방향성 그리고 잠자는 형태 이런 걸로 인해서 위에는 약간의 틀어짐 그리고 중부에서는 큰 틀어짐 요추에서는 작은 틀어짐 이런 차이점일 뿐이에요. 크든 작든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왼쪽에 심장이 몰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본 틀어짐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심장이 오른쪽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형태로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장이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형국의 틀어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항상 어떠한 사람이든 왼쪽에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리가. 여기 많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왼쪽 골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추는 왼쪽으로 밀려 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3, 4, 5번은 총골과 붙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3, 4번의 디스크는 왼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몰려 있으니까 찌그러졌잖아요. 오른쪽은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부러지면서 골반이 꺾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몸 전체가 이렇게 숙여지겠죠. 이렇게 숙여지면서 문제되는 게 뭐겠습니까? 많이 숙여질수록 이 추간판이 탈출됩니다. 벌어지면서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 분리증 전부 다 이러한 원인입니다.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뒤틀리고 골반이 숙여지면서 상체가 잘 안 펴지죠. 그러면은 이 등이 보기에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요추가 밀려 나옵니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부위에 있는 뼈 마디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벌어지면서 탁 벌어지면은 이 추간판이 떨어집니다. 뒤틀려 버리죠. 그 추간판 탈출증이 이러한 원인으로 생기는 겁니다. 즉 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근육이 어느 쪽으로 많이 뭉치고 압박을 받느냐에 따라서 허리는 뒤틀려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이 뒤틀림으로 인한 통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원인 때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나는 왜 항상 같은 발목을 삐는 거죠? 왜 나는 무좀이 왼쪽이 더 심하고 오른쪽은 덜 심하죠?
생각 안 해보셨죠? 무좀도 양발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좀 더 심합니다. 한쪽은 좀 덜해요. 압박받는 발의 형태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도 왜 한쪽은 더 아픈데 한쪽은 덜 아프죠? 물이 차는데 물이 덜 찹니다. 왜 그럴까요? 뒤틀리면서 어느 쪽으로 압박을 받고 쉽게 말해서 어느 쪽으로 근육이 뭉치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왜 자골신경도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다 벌어져 있는데 한쪽만 저리고 땡기고 다리가 우리합니까? 한쪽은 덜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스크는 왜 한쪽만 더 심할까요? 다음은 왜 한 부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부분만 더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반대는 덜합니다. 왜? 몸 전체가 뒤틀리면서 찌그러졌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몸이 더 안 펴지면 더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딱딱 근육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담이라는 겁니다. 근육통이에요. 한마디로. 근육이 경직된 근육을 갑자기 확 늘려버리니까 돌아가는 성질이 더 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육을 안 늘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탁탁 받치니까 그게 담이라는 거예요. 흉부에 담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담이고 허리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허리에 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 생겼다 하죠. 말 차이일 뿐이에요. 결론은 근육이 어느 부위에 뭉치면은 뭡니까? 통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담이 와도 통증이 들어오고 허리에 문제 있어도 통증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골신경통이 들어와도 통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통증보다는 그런 그 신경의 자극에 의한 증상이 더 심할 뿐이죠. 그로 인해서 목이 뒤틀리니까 등이 구부정하니까 목이 잘 안 돌아가요. 목이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체를 펴버리면 목 돌아가면 좀 편합니다. 구부리면 잘 안 돌아가요. 받쳐버리니까. 원리가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두통이든 이명이든 비염도 마찬가지고 안구 압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골반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스트레칭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벌려 앞으로 나가기 설명을 하지만은 그 앞에 목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조차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다리 벌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목 풀기 기본적으로 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푸는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 푸는 방법 이제 기본적인 거 그것도 설명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사지 요법, 지압 요법, 감각적인 요법은 설명이 좀 더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다른 스트레칭 그 설명 앞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따라 해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많을 겁니다. 목이 잘 안 돌아가는데 근육을 좀 풀었는데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목을 풀기 위해서 어디 근육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까지 하면 또 너무 길고 이 어깨와 목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리 맞추면 또 틀립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하여튼 나누어서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몸 뒤틀림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리 벌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프로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만이 스트레칭 할 때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으면은 행동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말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따라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대로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의 몸의 불편함을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